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으로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으로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요, 도시국가 폴리스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8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에 그리스 반도에서 많이 생겨났던 폴리스 형식의 도시국가 로마가 탄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등치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대부분의 정치 체제는요, 역사에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가는데, 요 로마는 거꾸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공화정이었다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적 세습 왕이 없었다는 뜻이죠. 자, 공화정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모여서 원로원을 설치하고 원로원에서 정치가 진행되는 왕이 없는 체제, 공화정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평민권은 귀족에 대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호민관 제도를 둔다든가 12표법, 리키리우스법, 호르덴티우스법을 통해서 평민권이 계속 강화되고 신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오랜 옛날에요. 네, 대단한 거죠. 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기원전 3세기 말입니다. 따라서 약 500년 만에 도시국가로 탄생한 로마는 500년 만에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도 공화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지는 로마 세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르타고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지중해 연안의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획득하게 되고, 이 세력은 로마 세력과 거의 대등한 강성한 세력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한 로마 세력과 북아프리카 일대를 장악한 카르타고 세력은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은 약 8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기원전 264년에서 146년까지. 결국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경쟁자였던, 지중해 내의 경쟁자였던 카르타고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 진 카르타고의 장군이 오히려 세계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니발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에니 전쟁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2차에서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은 코끼리 부대를 동원해서 로마 북쪽으로 우회를 합니다. 바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 남부를 침공하는 게 아니라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꾸로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탈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탈리아는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탈리아는 3차 포에니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면서 포르투갈로 갑자기 나왔어요. 포르투갈이 아니라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섬멸을 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 잘 살게 되면요, 서로 이익관계를 가지고 다투게 되죠. 그래서 내란의 세기라고 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국가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든가 이런 많은 내란들이 일어나서 로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요때 이제 소위 삼두정치라는 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고요. 요 삼두 정치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두정치에서 힘겨루기를 했던 2차 삼두정치 때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2인자였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의 최고의 미인 그러면 누구를 꼽으십니까? 예, 잘 아시죠? 양귀비. 당현종 시절의 양귀비. 그러면 서양에서의 최고의 미인은 누굽니까? 아, 비너스라고요? 예, 그분은 신이시고. 예, 클레오파트라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로마의 망명객 안토니우스와 결혼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세력은 로마의 2인자 세력과 이집트 세력은 로마의 1인자인 옥타비아누스 세력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이 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리를 거두어서 드디어 실질적 황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옥타비아누스의 집권을 실질적인 제적의 성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형식적으로는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로마의 제1시민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공화정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왕이 존재하는 체제를 반발했었습니다. 제1차 삼두정치에서요. 예,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라는 굉장히 로마를 위해서 활약을 많이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다가 공화정을 지지했던 브루투스라는 정치가한테 암살당하고 맙니다. 양아버지의 전철을 잘 알고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절대 자기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로마의 제1시민으로서 로마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멋진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로마가 제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옥타비아누스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오현제 시대가 전개됩니다. AD 96년에서 AD 180년까지. 이때는 세습군주, 세습 황제가 이어지는 제국이죠. 제국 시대에 황제의 현명함이 대단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사회는 엄청나게 평화로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5명의 황제가 아주 유능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황제가 연이어서 즉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너무나도 좋겠죠? 제발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현제 시대입니다. 5 현명한 황제 연이어서 집권한 시대. 오현제 시대를 로마의 전성기로 잡고요.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 그러면 바로 AD 1세기 말부터 AD 2세기 말까지의 약 10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멋지게 건설하여 놓은 로마를 파괴한 폭군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연산군처럼 누굽니까?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사이코 패스 황제들이 나타나서 로마를 초토화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이 시를 짓는데 그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로마에 불을 질러라. 미친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찢어져서요. 군인 황제 시대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군인 황제 시대를 제압하고 다시
전제 군주제가 복귀됐는데 그 중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제국이 너무 크니까 혼자 다스리기 어렵다. 제국을 4개로 나누어라. 후대의 몽골 제국이 원나라 플러스 4개의 칸국, 그래서 전체를 5개로 나누어서 지배를 했었죠. 그와 똑같이 로마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로마 분열의 시초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탄압했던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요. 콘스탄티노플리스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천도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의 어딘지 아십니까? 예, 지금의 터키의 수도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반도 사이에는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작은 해협을 두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예, 발음도 오늘 잘 안 되네. 예, 요 도시가 양쪽에 걸쳐 있어요. 유럽 대륙 남부와 아시아 대륙, 소아시아 반도 서쪽에. 그래서 양대륙을 걸쳐서 도시가 건설된 것은 바로 지금의 이스탄불, 이 하나입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그리스도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렇게 탄압했던 그리스도교를 드디어 공인을 거쳐서 로마의 종교로 국교화되는 순간,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교는 서양을 지배하게 됩니다. 395년 드디어 로마 제국은 2개로 분열됩니다. 하나는 서노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창시절에 공부했고 우리 사회에 알려진 로마는 서노마입니다. 서노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족의 용병 오도아게르에게 구테타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그 후로 1000년을 지속합니다. 동로마의 수도는 어디였겠습니까? 네,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가 동로마의 수도였겠죠. 그래서 로마가 2개로 찢어지는 그 순간에 유럽의 문화는 2개로 나뉘어집니다. 서유럽의 문화와 동유럽의 문화로.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삼두 정치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삼두라는 게 한자로 머리 3개라는 뜻이니까 3사람의 연합정치라는 뜻이겠죠. 공화정에서의 3사람의 세력과의 영웅의 연합정치. 1차 삼두정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이 아시는 카이사르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쿠스 크라수스, 그 다음에 그라이우스 폼페이우스. 여기서 바로 이 카이사르가 자신이 이런 활약을 했다, 로마를 위해서. 따라서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잘난 척하다가 공화주의 수호자였던 브루터스한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거든요. 이 양아들은 양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무리 공적이 많아도 로마의 제1신분으로, 제1시민으로 로마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원로원에서 성스러운 칭호를 하나 바쳤어요. 성자, 성스러운 자, 성스러운 통치자란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바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악티움 해전은요, 오늘 이렇게 제 발음이 안 돌아가죠? 악티움 해전은요, 요 로마 세력의 대표자였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요 옥타비아누스와 쟁패전을 해서 밀려난 안토니우스 플러스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요 연합 세력의 전쟁이 바로 악티움 해전입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자, 너무 길지요? 통과하고요. 요거는 이제 로마 말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은 4등분해서 통치되었다. 아까 잠시 요약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의 황제가 통치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정치 투쟁은 가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서기 395년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 동서로마로 분열되어서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서노마 제국은 5세기 후반기 AD 476년에 게르만족한테 멸망을 하고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반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 제국이죠. 1453년까지 존속했다. 로마가 이룩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 사상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세계를 지배했던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하고 서유럽 문화의 기준이 되는 그런 대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동유럽 중심의 동로마 제국은 아시아 문화와 유럽 문화가 합성된 서유럽 문화와 약간 다른 아시아적인 유럽 문화, 동유럽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조금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수정을 잠시 하겠습니다. 요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아까 터키를 얘기했는데 터키 있는 반도가 소아시아 반도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발칸 반도, 그리스 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중에 오류를 발견한 것은 또 오랜만에 있는 일이군요. 그래서 서유럽, 동유럽, 서유럽의 중심은 이탈리아 반도, 동유럽 문화의 중심인 동로마 제국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 중심이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아주 강하게 생겼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영토, 동서로마로 분열되기 전에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어마어마해요. 자,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여기가 카르타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로마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고요. 이게 나중에 동로마의 수도인 비잔티움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아테네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후진 지역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가장 변방에 가장 문화가 낮았던 오랑캐 지역이 영국 지역이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전체를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두 개의 로마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죠. 두 개의
로마 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졌군요. 예. 콘스탄티노플이 여기 있죠. 동로마 제국. 아까 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도 했죠. 같은 도시 이름입니다. 예, 여기 있죠.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반도, 요 터키, 요 양대륙 간에 도시가 두 대륙에 걸쳐 있는 건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발칸 반도. 그래서 요게 동로마 제국이었고요. 15세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요 연두색이 요것이 서너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랬던 로마 제국을 판도가 둘로 나누어지면 요렇게 서너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고요. 동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로마 여행 간단하게 20여 분 했습니다만, 여러분한테 호기심이 되셔서 나중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은 이 지중해 연안 크루즈 여행을 반드시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